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달러가 약해지면 어디가 좋아질까를 한번 여쭤보고자 합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시거나 또는 이 답을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네, 아주 칭찬드립니다. 아마 재테크 또는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상당히 상식이 뛰어난 분이다, 높은 분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달러 약세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 8월 4일에도 이런 신문 기사가 난 게 있습니다. 7월 들어서 달러의 가치가 가파르게 하락했다. 이거를 일컬어서 달러 약세라고 부르잖아요. 실제 이런 달러 약세에 투자하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통상 상승할 때는 인덱스나 레버리지라는 거에 투자를 하시지만 반대로 하락할 때는 인버스라는 상품에 투자를 하시죠.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는 그래서 주식처럼 거래가 되는 달러 관련 인버스 상품들 주로 ETF나 ETN들인데 5월 이후에 수익률이 꽤 이렇게 나쁘지 않은 좋은 수익률을 보여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당분간 약달러 현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이라는데 그 이유는 뒤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주식이 오르냐 떨어지냐를 예측하기 힘든 것만큼 이런 환율, 달러 가치의 방향성을 맞추기는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증권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라고 하고 제가 중략을 했고요. 그러면 이런 달러가 약세인지 강세인지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단 달러 인덱스라는 게 있고요. 뉴스에 보시면 뭐 달러 인덱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해요. 쉽게 표현을 하면 달러가 이 경제 규모 기준으로 글로벌 그 교역, 무역의 기준 통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무역을 할 때, 사고 팔 때 달러를 기본으로 하는데, 달러 못지않게 경제 규모가 큰 나라의 경우에는 유로화를 사용하기도 하죠. 엔화나 파운드나 캐나다 달러 또는 뭐 크로네라든가 이런 프랑 같은 유형의 통화를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해서 이런 6개국의 통화를 묶어서 달러 인덱스라고 묶는데 쉽게 얘기하면 달러 인덱스는 이런 그 6개국 나라의 통화 가치 대비 상대적인 가치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유로화가 뭐 강세를 보이면 유로화보다 더 강세를 보인다. 그럼 달러 인덱스는 강세를 보인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엔화보다 달러가 좀 강세를 보인다. 그럼 달러 인덱스가 좀 강세를 보인다고 보시면 되는데 쉽게 보면 달러 인덱스의 숫자를 표시를 하거든요. 그 숫자가 커지는 거를 강세라고 얘기를 하고요. 숫자가 작아지는 걸 약세라고 부릅니다. 유로나 엔화 대비 달러의 가치가 강세를 보인다라고 하면은 숫자가 커진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쉽게 보실 수 있는 방법이 구글 같은 데 검색을 하실 때 달러 인덱스라고 치셔도 되고 DXY라고 하는 약자가 있습니다. DXY. 이게 미국 달러 지수라는 건데 검색 창을 누르고 엔터를 누르면 이런 화면이 바로 보이십니다. 그럼 여기 이제 investing.com이라는 사이트도 나오고요. 무료 사이트인데 요거를 이제 클릭, 터치를 한번 해보시면은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US 달러 인덱스 DXY라고 나오죠. 숫자가 93.42라고 나오는 게 이제 그 지금 모습입니다. 최근 1년 기준의 차트를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숫자가 제가 올라가는 게 강세라고 말씀드렸죠. 떨어지는 게 약세입니다. 최근 올해 2020년 들어서도 그렇고 한 7월 달 들어서 가파르게 숫자가 하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게 달러가 약세가 됐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8월 달 들어서는 어떻습니까? 조금 횡보하는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강세, 약세, 공방전이다라는 국면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런 달러 약세가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쉽게 EM, 즉 이머징 또는 신흥국이 강세를 보인다라고 보시면 쉬워요. EM의 통화일 수도 있고요. EM의 자산, 주식이나 채권이 강세일 수도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게 일단 MSCI EM이라고 하는 주식의 인덱스 기준으로 오른쪽 축에 표현해 놓은 게 MSCI EM, 즉 신흥국 주식을 의미하고요. 왼쪽이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DXY, 달러 인덱스입니다. 근데 이거는 인버스, 즉 역축으로 보여드렸고요. 숫자가 위로 통상 올라가면 커지는데 얘는 거꾸로 약해지게 뒤집어 놨죠. 그 이유인 즉슨 숫자가 이 짙은 색, 짙은 남색인 DXY 지수가 이렇게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죠? 숫자가 작아지니까 달러가 약세가 된다는 뜻이죠. 그때 요 EM 주식, 이머징 주식은 어떻습니까? 같이 상승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약세일 때 이머징 주식이 상승하는 경향이 많구나. 반대로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하락합니다. 말씀을 잘못 드렸죠. 숫자가 역축이니까 오히려 커지죠. 달러 인덱스가 상승한다는 얘기는 달러가 강세라는 거죠. 이럴 때 이렇게 조정을 받습니다. 주식이 하락을 하죠. 최근은 어땠습니까? 급격히 숫자가 작아지는, 즉 달러가 약세인 모습을 보여줬고, 신흥국 EM 주식은 역시 급격하게 강세인 모습을 보이는 현상을 이제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달러 인덱스가 커지면 달러 강세, 작아지면 달러 약세다라고 보시면 쉽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지금 대부분의 신흥국들의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먼저 러시아를 보면 달러 인덱스가 숫자가 작아진다는 얘기는 강세가 아니라 약세였죠. 주식은 이렇게 크게 반등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브라질 보베스파 지수의 경우에도 달러가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하는 약세를 보일 때 주가는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중국의 상해 종합지수의 경우에도 달러 인덱스가 하락할 때 급격히 주가 지수가 상승하는 경향을 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의 경우에도 마치 겹쳐놓은 것처럼 달러 인덱스가 하락할 때 급격히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게 현상입니다. 즉 달러 인덱스는 그 자체로 투자를 하시는 방법도 있겠지만 상대적인 신흥국 자산들이 조금은 가치가 올라갈 수 있구나, 가격이 좀 상승할 수 있구나라고 상대적인 어떤 그 전략을 세워보실 수 있는 상대 잣대로서 활용해 보실 만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제 왜 그럴까를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그 달러원 환율을 생각해 보시면 아주 쉽습니다. 예를 들어 1달러가 1200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경우가 달러가 약세라고 볼 수 있을까요? 상대 통화인 우리 원화는 강해지는 국면을 통상 말합니다. 뭐 달러가 약해지니까 당연히 원화는 강해지겠죠. 달러원 환율에서는요. 한쪽이 약해지면 한쪽은 강해지는 거니까. 그럼 이게 어떤 걸 의미할까요? 1달러에 1000원이 되는 국면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표시했을 때 원화의 이 표시 통화 가치가 1200원에서 1000원으로 숫자가 떨어지는 경우가 달러의 약세, 즉 원화의 강세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예전에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1달러를 살려고 그러면 1200원을 줘야 살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1달러를 1000원만 줘도 살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 통화, 원화의 가치가 그만큼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원자재도 사실 똑같죠. 예전에는 이게 원화를 원자재라고 생각하시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자재를 하나 팔아가지고 1200원어치를 팔아야 1달러를 받았는데 이제는 원자재를 1000원어치만 팔아도 1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원자재 가치가 그만큼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즉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고 볼 수 있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화 가치의 상승, 어렵게 원화 절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뭐 원자재 가격도 상대적으로 보면 달러가 약해지면 원자재 가격도 상승하는구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즉 달러의 약세는 원화라고 제가 예시를 들었지만 즉 상대국 통화, 원자재 강세를 의미한다. 앞서 심화 과정으로 보면 달러 인덱스의 기준 통화를 아까 6개 나라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유로화였습니다. 두 번째가 엔화였죠. 이런 상대국 통화가 강세를 보이는 경우에 달러는 약세를 보일 수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로이터 칼럼 하나 소개해드리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달러가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한번 전망을 해보자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대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11월 달에 선거가 있죠. 재선을 향한 몸부림이다. 즉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재정 부양의 규모, 돈을 푸는 규모가 그만큼 커질 것 같다라는 게 이제 핵심인데요. 일단 읽어보면 이렇네요. 코로나 확산 초기에 안일하게 대응했다가 미국 내 확진자 급증으로 본인 지지율에 치명적 타격을 입었습니다. 재임 기간에 최대 업적으로 꼽았던 경제가 곤두박질 쳤고요. 실업자가 양산이 됐고 지지율도 급락했죠. 연방준비제도, 페더럴랜드에서는 엄청난 규모의 유동성을 풀었다고 하지만 사실 돈을 쏟아낸들 경제 총량, 생산이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쵸? 그냥 돈만 풀린 거지 않습니까? 즉, 예전에는 1000달러로 90을 살 수 있었다면은 이제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이 1000달러 줘야 90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달러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일단 화폐 가치의 하락을 의미하는데요. 이게 현금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좀 불안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뭐든 사야 된다는 거죠. 이런 압박을 받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더 주목할 게 뭐냐면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재무부의 현금 보유량이라는 거예요. 지난 3월 중순에 4천억 달러 수준이었다는 현금 보유 비중이 무려 최근에 1조 7천억 달러 수준으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4배 이상 늘어난 걸 볼 수가 있죠. 돈이 이렇게 늘어났다는 얘기는 뭘까요? 이제 결국 달러 약세 테마도 이렇다는 거예요. 이미 공격적으로 이런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금까지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결국 이 재선이 자기 입장에서 절박하다는 얘기죠. 결국은 돈을 풀어서 화폐 가치가 너무 떨어져서 뭐 인플레이션이 오든 이런 현상은 이런 뒷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달러가 무제한으로 풀리게끔 방관할 가능성도 많다라는 게 아마 시장의 예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그러면 아까 상대국 통화인 이머징 시장의 통화는 어떨까라고 보면 상대적으로 강세폭이 좀 제한적인 모습이에요. 그 이유는 최근에 달러 약세 테마의 상당 부분이 그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넘버원 가장 큰 통화인 유로화 가치가 반등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로화가 지난 6일 기준으로 거의 한 3월 달 대비 9% 가까이 이렇게 상승했다는 건데 이게 가장 달러 인덱스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유로화가 강세가 되면서 달러 인덱스가 상대적으로 하락을 보여주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도 상대적인 절상을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논리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 유럽 연합 역시도 지난달 우리 돈으로 1,000조 원이 넘는 규모의 코로나 대응 경제회복 기금 지원에 합의한다. 즉 돈을 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미국만 돈을 풀어서 달러 가치가 약해졌다면 상대적으로 유로의 가치가 좀 상승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부터는 어때요? 유럽도 돈을 무지막지하게 풀 수 있다는 거예요. 1,000조 원 넘게. 그러면 유로화도 약해지겠죠. 그러면 달러 약세가 강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지금 현재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서 만약에 경기가 좀 더 둔화되고 악화되고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무지막지하게 또 다시 돈을 풀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트레이더들이 이렇게 좀 배팅하고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게 오늘 방송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즉 달러 약세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각광받는 자산은 뭐다라고 결론을 지어서 여쭤보면 그 상대국 통화 또는 그 상대국 주식으로 볼 수가 있고요. 즉 미국 달러기 때문에 상대적인 뭐 유럽이 됐든 이머징이 됐든 이런 신흥국의 자산들이 상대적인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게 오늘 방송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